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은 이들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어제 오전 배우 박도원이 제주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도원은 도로 위에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시인이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시인은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양홍보 반장이 휴가를 간 일주일 동안 임시 반장을 맡게 된 임경진입니다. 양 반장이 없다고 허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정말 허전합니다. 네, 역시 이 자리에 양 반장이 있어야 그 제맛이 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양 반장도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더 멋지게 더 잘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요. 일주일 동안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년 5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거리를 둘러보니까요. 아직은 크게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았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기가 아직은 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돼야 마음 편히 마스크를 확 벗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연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홍보 반장이 휴가를 가기 전에 저에게 꼭 2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뭘까요?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네, 이걸 꼭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 양 반장의 고유의 것이니까 제가 이제 탐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어머니 정봉의 여사와 막내 고양이 페루와 열심히 시청하고 있어요 하신 김영님, 저도 어머니도 섬유 근육통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녀의 유일한 낙은 사건 반장 보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 어머니의 64번째 생신이었어요 하신 박설아님,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 꼭 다시 건강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반장님 없는 사건 반장은 안 봐요 하신 동그라미님, 그러시면 양 반장이 오히려 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양 반장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함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숙님, 최혜진님, 정원님, 치오링님, 한미정님, 그리고 지리산에서 보신다는 김태종님, 모두 고맙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양홍보 반장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대전 아울렛 화재 8명 사상입니다. 오늘 오전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큰 불은 잡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45분쯤인데요.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10분쯤 소방당국이 큰 불길을 잡았고요.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완진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도 내부 열기와 연기를 빼내는 작업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 1층 하역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의류가 담긴 박스들이 많아서 유독성 가스가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불이 난 당시는 개장 시간 전이라 손님들은 없었지만 당시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8명 중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내 숙박시설에 머물던 투숙객들과 직원 1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완전하게 진화 작업을 마친 상황은 아니라서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추정되는 화재의 원인은 지금 뭡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정되는 원인이 지금 네. 언론에서는 자동차, 이런 전기 자동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소방당국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발화 지점에서 발화가 된 원인이 고의에 의해서 발화됐는 건지 과실에 의해서 발화됐는 건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당해 사건은 피해자 7분이 사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그 원인이 만약에 고의에서 발생했다면 범인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발화 원인의 속단은 지금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반장픽 두 번째는요. 네, 실종자 추정 시신 발견입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8월 12일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7일 새벽 가양대교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을 찾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달 초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이 남성의 것과 일치하는지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거죠? 네, 실종된 남성 이 씨는 지난달 7일 새벽 2시 15분쯤 서울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였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휴대폰도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으로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 10일 강화도 갯벌에서 한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하반신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 씨의 실종 당시 옷차림과 유사한 베이지색 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채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고 합니다. 해경은 국과수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장픽 세 번째는요. 네,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입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나간 봉변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가는 여성이 오토바이로 차를 꽝! 네, 당연히 차 안에 있던 차주가 나와서 왜 이러냐고 물어보자 네, 다시 돌아와서 또 한번 차를 꽝! 네. 자, 이 여성은 그 이후에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 여성은 남의 차를 차고 또 차주는 그냥 여성을 그대로 보냈을까요? 일단 저기 보면 발로 찼던 그 여성분이 내가 찼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블랙박스에 포착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피해 이제 차량에 있는 이 여성이 있었는데 당시 이 여성은 이 새 신랑하고 이제 뭐 결혼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고 신랑 되는 사람은 지금 딴 데 가 있고 본인은 지금 메이크업을 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네. 혹시나 내려서 말다툼을 하다가는 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거를 염려해서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런 사건이면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발로 찼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차서 파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 여성 특정은 안 되고 있지만 블랙박스에서 뭐 특정을 한다 그러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럼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의 한 도로인데요. 앞차가 살짝 피했는데 그 다음에 네, 우통을 벗은 한 남성이 네, 차에 대고 꾹뻑 이렇게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차가 멈춰서자 남성은 쓱쓱 쳐다보다가 그대로 다시 또 사라집니다. 네, 차가 미리 멈추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거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저런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뭐 일단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저 운전자가 기함했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차가 피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차가 순간적으로 저 남성을 발견하거든요. 네. 사실 저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에 혹시나 부딪히려는 의도에 의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사실 저 경우에 그냥 쓱쓱쓱 지나갔기 때문에 네. 뭔가 요구를 했다면 그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해 공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갈이나 사기로는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무단횡단 차도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혹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오토바이에 뒤에 타가지고 세상에 많은 어떤 세간의 관심을 끌었을 때 우리가 경범죄처벌법 33조에 보면 33호에 보면 과다 노출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을 과다 노출로 볼 수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조심스럽게 저 사람이 신원을 확인해서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반드시 좀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픽은요.
굴삭기가 모자 구했다입니다. 이번에는 큰일에 신속하게 나선 의인들을 한번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2층 건물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간 건물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굴삭기. 네, 그러더니 2층 창문으로 가까이 가는데요. 때마침 피신하지 못한 한 여성과 아기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결국 굴삭기에 탄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영상 보면요. 사람들 목소리가 사실은 좀 들리거든요. 크게는 아닙니다만 어서 타라, 뭐 타야 해, 다행이다. 진짜 굴삭기 때문에 무사히 구조를 했어요. 네, 저희 보는 저희도 다 너무 기분이 좋고 훈훈합니다.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대전 유성구의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 차량 정비 업체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불이 순식간에 앞에 건물로 옮겨 붙었는데 그 건물 2층에 저렇게 40대 여성과 2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했던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공사장에 있는 굴삭기 기사님한테 가서 저거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 기사님께서 바로 그냥 소방차 오기 전에 그 건물로 돌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님 천재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굴삭기 이렇게 원래 삽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사람이 탈 수 있게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이 둘 엄마하고 아들이 타서 네.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 주셨고 또 용기도 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던 멋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장픽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답 없는 무개념 주차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떤 무개념 주차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는 대전역인데요. 주차장이냐고요? 아닙니다. 일시 정차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 흰색 승용차 잘 보십시오. 아예 주차를 해놨습니다. 덕분에 차 뒤에 있던 시티 투어 버스부터 줄줄이 차들이 나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 안에 휴대폰 번호도 남겨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네, 다음 사진은요. 주거지 전용 주차 구역인데요.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습니다. 주차 구역의 주인이 당연히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먼 곳에 있다고 차를 다음 날 빼주겠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차 길이가 길어서요. 다른 주차 구역까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주차 구역 주인이 결국 다른 곳에 차를 세워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주차로 인한 이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 불법 아닌가요? 앞에 있는 그 임시 주차 장소가 그게 도로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불법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도 대전역에 내일 또 대전역에 가야 되는데 한번 저 지역 꼭 살펴봐서 저게 불법 어떤 주차 장소라면 국가공권력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불법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견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네.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버스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만약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면 과연 그 버스가 그 주민들한테 그 허가를 받았는 그 버스인가? 그게 첫 번째 확인돼야 되고 그게 아니고 저게 유료 주차 장소라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거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야 되고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적 공간이든 아니면 국가의 일반 도로 공간이건 주차 질서, 우리가 약속한 주차 질서를 위반했다면 저는 딱 한 가지 견인하면 모든 부분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좀 견인할 수 있는 것 국회가 입법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승 의원님 내일 대전역 가신다고 하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원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피부엔 늘 바라기만 하면서 넌 피부에 뭐 해줬니? 세상에 공짜 피부는 없어. 이 피부 내가 만든 거야. 에버콜라겐. 마침내 대마를 더 말어 디디에 휘 햄프스템 크림.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은 이들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0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이제 구속됐다는 얘기인데요. 김서영 기자, 어떤 얘기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라이베리아 국적의 남성 2명이 지난 22일 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각각 50대와 30대인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날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 있다는 피해 학생의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두 남성이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경찰은 호텔 예비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이들은 체포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뭔가 좀 불안했으니까 문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들이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들의 이 정체가 바로 이제 드러났다고요. 그렇죠. 두 남성 검거될 때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 남성들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국제해사기구라든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고요. 부산에 있는 이 호텔에 월요일부터 지금 머물렀었는데 이 머무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검거 직후에 이 두 사람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외교관이라면 사실 굉장히 좀 명예로운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분들인데 어린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했다.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도대체? 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30대와 50대의 외교관이라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나라를 대표해서 품위를 지켜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들을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면책 특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외교관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 남성들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럼요. 네. 구속해야죠. 이걸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형사사법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면책특권 주장하니까 그 면책특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건데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양국 간의 우호 정진과 외교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들이 아니라 타국에 있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제관습법상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사람은 각 나라의 국가원수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국가원수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 속지주의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인지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폭행 혐의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이번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종차별, 물음표.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의 어떤 그 연장선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현지 언론 라이베리안 옵저버는 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면서 이름과 직책까지 밝혔는데요. 한 명은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국제해사기구 소속의 라이베리아 상임 대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현지 언론 프론트 페이지 아프리카는 피의자 중에 한 명과 왓츠앱으로 연락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각각 21살, 26살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면서 자발적으로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갈아입을 옷을 갖다 달라고 전화했다면서 자신들은 누명을 쓰고 있고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본인들은 지금 억울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뭐 사건을 뭐 조사하는 중에 두 남성 중 한 명은 네. 이전에도 성폭행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남성 한 명이 성폭행을 예전에 했던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본국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 내용은 뭐냐면 이 남성하고 그의 아내가 어린 소녀를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것을 이 언론의 기자가 계속 추적을 했다는 거고 추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추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네. 그 라이베리아 정부 측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우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현지에서는 이 남성들의 얼굴이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얼굴과 또 이름을 공개를 좀 안 하고 있는데 승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각 나라의 형사법이 다르고 각 나라에서 신상 공개하는 규정이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성폭행을 한 그 나라에서는 그 성폭행을 했다고 의심이 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 나라에서는 공개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여중생, 지금 나이를 21살, 26살은 그건 가해자,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요. 정말 여중생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면 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저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상 공개가 될지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이제 형법에 이제 관할 처벌하는 거 어떤 그거 관련해서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요. 외국인도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는 얼굴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범죄에서 공익적 이유가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라이베리아 본국하고 그 얼굴 공개하는 게 차이점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서 또 이분들 좀 더 자세하게 잘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국정원 요원과 깡패 잡는 검사, 정의로운 경찰 등의 역할로 영화에서 강한 인상을 줬던 배우 곽도원. 그는 지난해 공익 광고까지 찍으면서 준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그가 어제 새벽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든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의 음주 상태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니,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은 범죄인 줄 몰랐냐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음주운전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인기 영화 배우여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제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주에 사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가 술에 취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차로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든 곽 씨를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그는 순순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합니다. 네. 곽도원 씨가 이제 음주 운전으로 지금 적발이 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편도 1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 가던 길에 이게 지금 1차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차선 하나를 그냥 다 막아버린 겁니다. 네. 지금 곽도원 씨가 뭐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자신의 음주 사실이라든지 이 거리, 운행한 거리를 다 그대로 얘기했는데 곽도원 씨 얘기에 따르면 지금 한 10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좀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고요. 뭐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관계에 따르면 다행히 다른 어떤 위험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고 당일은 지금 그냥 집에 귀가한 상태인데 앞으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뭐 다행스럽기는 한데
곽도원 씨가 그동안 이제 그 팬들에게 보여줬던 역할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수사관 역할들이 좀 많았고 네. 또 지난해는 공익 광고도 또 찍었네요. 네, 워낙에 좀 정의로운 역할을 많이 하신 배우죠. 그 곽도원 씨가 나오면 뭔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이 더 씁쓸했습니다. 곽도원 씨가 연기한 배역을 좀 보면요. 강철비에서는 국정원 요원이었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검사였습니다. 곡성에서는 경찰이었죠. 이렇게 범죄와 싸우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더 팬들은 지금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랑 지난해 9월쯤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원결이라는 공익 광고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자와 싸우는 경찰, 검사, 판사 1인 3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경찰,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공유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가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유명 연예인들도 계약할 때 뭔가 좀 조건을 달곤 하는데 그러면 이 공익 광고 찍은 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은 물론 유관 기관들 사이트에 올라갔던 광고 영상은 모두 삭제됐거나 삭제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익광고 계약서상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출연료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곽도원 씨 소속사와 이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익 광고의 내용 자체도 이제 준법 정신을 강조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 뭐 앞서서도 잠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음주운전이라는 게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도 위에 이렇게 전광판에 음주운전은 살인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정말 음주운전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도 지금 이런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좀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헌법재판소도 이게 음주운전 2번 했을 때 저희들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헌 선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 지금 그런 경우에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고 지금 또 음주운전을 했을 때 2번 했을 때 가중처벌 안 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좀 이게 경각심을 해이시키는 게 아니냐. 물론 헌법재판소 판사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저는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2번째는 지금 음주운전 치사상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음주운전 치사상이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음주를 해서 사고가 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주가 운전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만 그 경우에 음주운전 치사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냥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음주를 하고 사고를 하면 음주운전 치사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좀 공감대를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대한민국 기술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운전할 때 딱 음주하면 시동 걸리지 않는 장치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일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한번 국가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소속사를 통해서 이제 그 사과의 어떤 입장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020년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곽도원 배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곽병규는 어떻게 앞으로 사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아유, 담배 좀 끊고 술 좀 그만 처먹어야 되는데 아우 이거 술 없이는 못 사니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애지간히 술 좀 먹고 좀 살도 좀 빼고 건강 관리도 좀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야 병규야 너 어떻게 이러려고 그러냐. 네. 뭐 좀 즐겁게 대화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좀 분위기에는 좀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더 그 어떤 대안의 어떤 수단들을 좀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크네요.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이제 운전자를 잡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제주도라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운전을 잡지 말고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타거나 사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사실 즐비해 있습니다. 사실 네. 없으면 뭐 없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데 그 부분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본인도 지금 많이 후회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공익 광고도 이제 그 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 배우들이 작품들 미리미리 다 촬영을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차기작들 뭐 개봉을 앞둔다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좀 곽도원 씨 굉장히 지금 뼈 아프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큰 작품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나는 영화입니다. 소방관이라는 영화인데요. 뭐 곽도원 씨가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좀 전해지고 있죠.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봉 일정 조율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 누구보다도 더 휴머니티가 있는 소방관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존자를 구출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지금 막 작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주연인 곽도원 씨가 뭐 음주운전이 적발됐기 때문에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는 이제 지금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빌런즈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촬영을 완료했고 후반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도 곽도원 씨가 뭐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조차도 이제 이 곽도원 씨 분량만 드러낼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시윤 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혹시 뭐 영화사라든가 제작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곽도원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제 이런 계약들도 저도 좀 많이 좀 체결하는 편이고 사실은 이 품위 유지를 영화 계약을 하든 광고 계약을 하든 다 넣어놓습니다. 공익 광고에도 넣어놓지만 넣어놓기 때문에 그 중에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사고로 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는 뭐 그 드라마 제작 비용 전체를 달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가 어마어마 클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음주 사고가 잊을만 하면 반복이 되느냐 이런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뭐 연예인이 그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매체에서 보이는 거하고 본 모습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를 수도 있고요. 뭐 밖에서는 막 호탕한 척하지만 되게 소심한 분들도 있고 이 다른데 항상 같이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그 이미지를 뭐 전제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약간 사적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걸 부르면 혹시나 내 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볼까 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음주운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고도 위험하고 본인도 위험하지만 또 말한 것처럼 본인 개인을 생각해 보면 광고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을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음주운전 하나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되고 그 얼굴이 알려지는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 의원님 지금 이 부분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먼저로 가장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저는 습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주운전이 좀 죄송스러운 말씀 좀 한마디만 드리면 음주운전의 결과가 제가 봤을 때 모든 사건을 통틀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사실상 음주운전은 종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에 법안을 하나 법무부와 같이 이야기했던 게 치료명령 대상자의 음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에도 치료명령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음주했을 때 두 번 음주를 안 하게 만드는 거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받지 않으면 그냥 내가 오늘 음주운전하고 걸리지 않으면 운 좋은 거고 걸렸을 때 나는 재수 없는 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첫 번째 벌금 나올 때에도 치료명령 반드시 시켜서 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치료, 두 번째는 그 음주를 했을 때 자동차가 시동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물적인 어떤 방법도 상호 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0대) 시인이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시인은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네, 40대 한 남성이 카페에서 난동을 부려서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좀 김서연 기자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인으로 알려진 이 40대 남성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약 5시간 정도 머물면서 여성 종업원에게 말을 걸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 카페를 또다시 방문해서 이번엔 여종업원에게 시를 써주겠다면서 종이를 건네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 경찰에 신고됐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즉결 심판에 넘겨져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 스토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페에서 5시간 동안 종업원에게 말을 건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대체 무슨 시를 써줬으면 이 경찰까지 출동을 했을까요? 체크 포인트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시인이어서 그런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도 아니고 사랑하기로 했다.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변호사다 보니까 저런 말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남성이 여성한테 이제 시를 적어주겠다라고 해서 제목 자체가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뭐 자기가 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의 원고지 8장을 써서 원고지입니다. 시인들 쓰는 원고지에 써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이런 시를 써주면 그 여성분이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을까요? 이게 시인이어서 그런지 자기만의 세상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 소장님 이런 심리는 뭐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감명 깊은 시를 쓰거나 뭔가 감동이 오는 시를 써서 주면 심쿵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이런 건 시가 아니에요. 예, 이런 건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시인이라고 하셨는데 좀 시가 너무 좀 감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좀 뭐 어떤 시를 떠나서 지금 이분이 한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5시간이나 그 머물면서 여자 점원에게 계속 말을 시키고 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시를 그것도 원고지에 써서 막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계속 발전하면 약간 우리가 여러 번 다뤄왔던 그런 스토커의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멋있어 보였을 줄 알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문학을 좋아하거나 시를 쓰시는 분들이 뭐 좋은 의미에서 약간 이렇게 뭐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좀 나르시스틱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글을 쫙 쓰면 아 이게 저 여자한테 주면 저 여자가 나를 아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케이스는 그거보다는 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즘 이 좋아한다는 표현 쉽게 쓰면 큰일 쓰면 안 나죠.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남성이요, 이 여성이 싫다고 이제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는데도 다음 날 이 카페를 또 찾아왔어요. 카페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커피값을 환불받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딱 갔는데 커피값 환불해 주세요. 이러니까 커피값 환불해 줬다는 거예요. 네. 환불받았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시인이 했던 말, 왜 나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라고 했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토커에 정말 천착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경찰과 검찰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졌을 때는 경범죄처벌법 괴롭힘으로 처벌했거든요. 이거 네. 분명히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면 이거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5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 찾아왔다면 저는 이거 적결 심판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뭐 박상희 소장님은 다른 말을 하셨는데 저는 사랑하기로 했다. 이게 의지적 표현으로 계속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지속적 괴롭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성은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스토킹으로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 날 찾아왔을 때 분명히 긴급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행동 계속한다면 분명히 스토커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적어도 경고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좀 수사기관이 조금만 더 주인공 시점에서 정말 나였다면 도대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런 주인공 시점에서 수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박상희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 다음날 그냥 찾아와서 네.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값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건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심리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든 뭐 여성한테 와서 그 커피값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달라 그랬을 때 진짜 커피값 받으려고 했기보다는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뭐 지금으로서 스토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승현님 얘기하신 것대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노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백과 스토킹의 그 큰 차이는 이걸 중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행동이 상대방이 싫어하면 내가 딱 중단하고 스탑 할 수 있느냐 못하고 계속하느냐. 이제 그게 나가면 집착이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성이 싫다,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싫어하는 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다음날 환불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환불 받으면 딱 그 돈만 받고 가지. 그리고 또 카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렇게라도 빨리 처벌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스토킹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싫다고 얘기하면 명백히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네. 근데 이 남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일들입니까? 네, 이 남성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좀 부적절한 곳에 주차를 해뒀었나 봐요. 그래서 네.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건물 주차 관리인이 와서 오토바이를 소화전 앞에 주차해두지 말고 빼달라는 요청을 하는 걸 듣고는 화가 나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건데요. 네. 관리인을 향해서 의자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한 10여 분 동안 카페 영업을 방해하면서 상당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네. 좀 이상하긴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뭐 차 빼달라는 말에 이 남의 영업장을 이렇게 난장판을 또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 섰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지인인데 이제 또 네. 폭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같은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차 빼달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폭행과 좀 특히 사람들 못 나가게 막았어요. 네. 이게 업무 위력의 업무 방해죄 등등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부인을 했어요.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 폭행이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요.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고 이거 이전에도 벌금형을 2번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댓글들이 이제 많이 붙었는데요. 보니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형이 2회뿐이라 집행유예라고 뭐 이렇게 벌금형이 2회뿐이라 집행유예라고 이런 글들이 이제 많이 붙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승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앵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게 집행유예가 훨씬 더 높은 형이에요. 네네. 높은 형인데 내가 벌금 1,000만 원은 받을래. 집행유예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을래. 이러면 그 피고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벌금 1,000만 원 내가 재산이 확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행유예 받으면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오늘 제가 바깥으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벌금 받는 사람보다 집행유예 받는 사람이 형은 분명히 높은데 그 받는 심리적 충격은 약해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집행유예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집행유예 1년에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 2년 동안 집행유예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보호관찰도 붙여야 될 것이고 수강명령도 해야 될 것이고 사회봉사명령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사후에 스토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 경고하고 혹시나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한 번만 더 한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당해 피고인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는 그 댓글에 나오신 많은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래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우리 수용자들이 출소를 했을 때 과연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건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쌍꺼풀 없이 긴 눈이 고민이었다는 조 씨는 쌍꺼풀이 진하고 동그란 눈이 부러워서 눈화장을 따로 배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으로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술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르고 골라서 후기가 좋은 유명한 성형외과를 선택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흉터가 너무 크게 남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조 씨가 재수술까지 고민하는 사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조 씨의 수술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고 만족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조 씨가 쓴 적도 없는 글에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까지. 조 씨는 가짜 후기를 올린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백다희 아나운서. 이 보통 성형 수술하기 전에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이제 올라온 후기를 많이 참고하고 또 마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후기는 병원을 선택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후기는 비단 성형외과뿐만이 아닌데요. 배달 앱부터 병원, 심지어 승무원이나 아나운서들을 양성하는 학원들도 합격 후기 등을 허위, 과장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조 씨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네, 별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은 인터넷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조 씨는 왜 그토록 쌍꺼풀 수술을 원했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 씨네 네 자매 중에서 언니와 두 동생들은 다 큰 눈에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데 조 씨만 아빠를 닮아서 길고 가는 눈에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 씨의 동생들은 오히려 조 씨의 눈을 부러워하기도 했다는데요. 조 씨는 쌍꺼풀이 있고 동그란 눈이 무척 부러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께 수술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부모님은 그대로가 예쁘다고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쌍꺼풀 없는 눈을 또 요즘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시대이긴 한 것 같은데, 이 쌍꺼풀 수술이 이제 비교적 우리가 이제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긴 하는데요. 막상 하려면은 조금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해야 되겠다는 이 다짐을 한 계기가 있다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고 화장과 메이크업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화장 메이크업을 하는데 눈 부위가 본인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눈 부위를 되게 화장을 잘했다고 해요. 네. 눈 부위를 되게 많이 화장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이 아우 이쁘다, 눈이 특히 이쁘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과에서 MT를 갔는데 네. 술에 좀 마시다가 아무 생각 없이 화장을 좀 지웠다고 해요. 네. 그 눈하고 이런 게 그대로 이 지워진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네. 엄마야 니 누군데? 그건 아니고요. 네. 너 화장을 정말 잘했구나 이제껏 화장 지우니까 다른 사람 같아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이 친구들의 반응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네. 되겠다. 나는 화장한 얼굴로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쌍꺼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큰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것 충분히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눈에 콤플렉스가 이제 있었다는 이제 조씨인데요. 친구들의 그런 반응에 성형수술까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만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죠. 네. 네.
그렇죠. 뭐 외모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얘기잖아요. 뭐 10대, 20대 여성들은 더더구나 더 외모로 많이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 같은 경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뭐 나이랑 상관없이 또 요즘 남성분들도 많이 이제 외모에 신경 쓰는 시대다 보니까 충분히 이 주인공이 스트레스 받았을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은 정말 무쌍의 개성 있는 얼굴이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입니다. 네. 요즘 하도 그 성형 수술이 좀 만연하고 좀 많이 일반화된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이들 하셔서 그런데 또 이럴 때 한번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우리 괜히 또 박상희 소장이 궁금해지네요. 무쌍을 너무 좋아하는, 제가 무쌍 아니겠습니까? 아마 무쌍인데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쌍꺼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직접 하면 빨리 가능합니다. 써세요.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뭐 쓰세요. 이게 불쾌해 보이거든요. 네.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하면 더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네. 코도 가능해요. 이렇게 네. 이상해요. 입도 가능해요.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이게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살이나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 먹는 것 때문에 살도 못 빼고요. 네.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하면 오늘 댓글 그냥 또 장난 아니게 올라올 것 같은데 혹시 공조2 보셨습니까? 아, 저는 아직 못 그 봤어요. 공조2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두 분 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유해진 씨도 되게 좋아하는데 유해진 씨 빼고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네. 잘생기신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마지막 약간 이건 스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사람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 네. 저희 식구들끼리 영화 보러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슬로우 비디오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두 분보다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들어요.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농담 아니세요? 저는 제가 네. 정말 잘생겼다고 대기실 저는 때부터 계속 제가 그런 생각 계속 샤워할 그렇게 때마다 얘기해요. 제 얼굴 보면서 야 진짜 너는 완벽하다. 어떻게 다비드보다 낫냐 뭐 이런 생각을 네. 하는 죄송합니다. 네. 입장이라서 뭐 만약에 뭐 저희 네. 집사람이 원한다면 저 어떤 수술도 집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 김서영 기자 아무래도 이제 뭐 또래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들 서로 좀 나눠본 적 있어요? 네, 저도 학창 시절에 뭐 수능 보기 전에 네. 많이들 이렇게 좀 수술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도 그런 유혹에 많이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뭐 무서워서 못했죠. 아, 그러세요? 네, 좀- 네. 박 수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정리요. 네. 네, 저도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코도 좀 삐뚤어져 있고, 입도 조금 더 두툼하게 컸으면 좋겠고, 나이가 네. 나이인지라 이제 리프팅도 하고 싶고 이런데, 바빠서도 잘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렸을 때 저는 너무 하고 싶으면 이제 네. 나이 들어서도 계속 후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뭐 성형 수술은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요즘 어른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하면 계속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내가 자존심이 떨어질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중독으로 가는데, 그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신기한 건 제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참 다 예쁜데도 다 계속하고 싶어하고,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성형 수술과 관련해서 요즘은 참 너무나 좀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도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들 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조 씨의 부모님이 그래도 엄마가 보기에 또 아빠가 보기에 네 눈이 예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마 몰래 그러면 수술을 했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자신이 어떤 특정 부분을 수술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면 저는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도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원래 수술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형수술 비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쌍꺼풀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많은 병원을 리서치를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많이 했지만 결국 좀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약간 비싸더라도 강남에 있는 뭐 성형외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 부분을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수술 후에 흉터가 생각보다 좀 심했던 겁니다. 붓기가 빠지고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는 더욱더 진해졌다는데요. 화장을 해도 너무 흉터가 진해서 가려지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술 전에 기대했던 눈 상태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는 것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본인이 느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심리적으로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 이런 게 너무 심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게 성형수술이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용기도 냈고 큰 돈도 썼고 시간도 많이 썼고 예뻐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형을 했는데 도리어 더 안 예뻐지고 더 미워지고 인상이 안 좋아질 경우에 정말로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뭐 우울증도 그렇고 대인기피증도 걸렸다 뭐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쌍꺼풀을 한 자리에 흉터가 크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이제 피하게 되고요. 또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괜히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죄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본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좀 혼자 좀 이렇게 있고 싶고 이럴 텐데 그러던 중에 이 조 씨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요. 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야, 잘 됐더라. 병원에 홈페이지에 네 얼굴 다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얼마나 예쁜지 정말 한번 진짜 보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 찾아봅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얼굴은 모자이크를 했는데 눈은 남아있죠. 자신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수술 경과위에서 이제 비포 애프터로 찍어놨는데 본인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을 지금 병원에서 홈페이지에서 이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을 네. 했던 겁니다. 아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조 씨가 스스로 지금 불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 잘 됐다고 후기를 올렸을 리가 없을 텐데요. 병원에서 그러면 뭔가 좀 허위로 그걸 올렸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동의받고 이게 요것만 딱 보이면 사실 사람의 전체 얼굴이 안 보여서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기는 이렇게 보더라도 누군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자기가 쌍꺼풀 하기 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금 사연을 올린 당사자는 내가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후기에 쌍꺼풀이 되는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포토샵을 통해서 그 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진, 자기와 다른 실물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사연을 보낸 이 당사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은요. 허락 없이 가짜 후기 올린 성형외과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네. 조 씨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병원 측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 법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 문제는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의료법에 과장이나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 광고나 과장으로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짓 표시, 과장 광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앞서서 뭐 사진이 일반 사람들 모를 수 있지만 본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진부터 당장 삭제하고 싶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병원에게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귀찮지만 내용적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지를 쓰시면 위에 주소를 적을 때 상대방 주소를 적고 그거를 이제 우체국에 가면 세 통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사진 내려주세요라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는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한 번 정도 고소할 마음이 있으시면 고소하시면 되고 그 고소 이후에 분명히 자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민법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니까요. 한 단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사진이 그 병원의 어떤 사진으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오늘이라도 해서 보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을 잘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픽으로 갑니다. 네, 세계 속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은요, 동물입니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변기에 앞발을 툭 걸치더니 그만 고양이를 풍덩 하고 빠뜨려 버립니다. 고양이는 차가운 물에 놀라서 곧바로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태연하게 주인을 바라보는 녀석, 대체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네, 혹시 물이 있으니까 씻어주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착하진 않았고 알고 네. 보니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 견주가 리트리버 대신 고양이를 껴안자 질투심이 폭발해버린 녀석이 고양이를 냅다 물고 사라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두 형제가 서로를 인정할 때까진 투닥투닥 싸우는 일이 많아질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뭔가가 누워있는데 저건 뭘까요? 네, 아주 거대한 고릴라 한 마리가 수술대에 비해서 마취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댓 명의 의료진이 한꺼번에 고릴라에게 달라붙어 있는데요. 이들은 고릴라의 손이며 다리며 심장까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어딜 다쳐서 수술 혹시 앞둔 건가요? 네, 이 고릴라는 2007년부터 뉴욕 버팔로 동물원에서 지내온 코가라는 친구인데요. 어딜 다친 건 아니고요.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장과 치아, 눈, 근육 등의 이상이 없는지 2년에 한 번씩 살핀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는 동안 고릴라의 손을 꼭 잡아주는 수의사의 모습에서 따뜻함도 느껴지죠. 덕분에 건강검진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됐고요. 코가는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꼬마는 누군가요? 자, 오늘의 주인공 낭생 처음 유치원에 가게 된 5살 에이브였어요. 근데 학교 차량에 내리자마자 에이브가 내뱉은 말, 부모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시지요. Mommy? Yeah. Terrible sandwich, by the way. Thanks for letting me know. Really terrible. How are you doing? 네, 얼마나 맛이 없길래 두 번이나 저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맛이 좀 없었나 보는데요. 당시 에이브가 다소 특별한 샌드위치를 먹어야 했습니다. 에이브 첫 등교 전 점심을 싸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가 샌드위치에 버터 딸기잼만 발라서 챙겨준 네. 겁니다. 자, 엄마를 향해서 아주 솔직한 맛 평가를 남긴 에이브. 글쎄요. 온라인에서는 꼬마 스타가 됐습니다. 네. 10살이 된 지금 에이브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자, 에이브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이용해서 어린이 기아 문제를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기금을 모으고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대단하네. 이곳에서 얻은 수익은 급식소, 대피소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형편없는 샌드위치 한마디로 스타덤에 오른 꼬마가 펼친 선한 영향력,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긴 어딘가요? 자, 이곳은 미국의 한 유명 놀이공원입니다. 두 여성이 유모차를 끌면서 입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유모차 안에 한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 채 커다란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표를 확인하는 직원은 아이를 보고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돌려서 다시 한번 유모차를 쳐다봅니다. 별 문제 없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하, 이 두 여성 안으로 들어와서 유모차를 멈추곤 아이를 범쩍범쩍 들어 올립니다. 자, 근데 이 유모차에 올렸죠? 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늘색 드레스 차림의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니 혹시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그랬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입장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네. 유모차에 태워 입장하는 꼼수를 부린 거예요. 네. 해당 놀이공원은
3세 이상부터는 우리 돈 15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는데요. 누리꾼들은 입장료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엄청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기죄죠, 사기죄. 아, 사기죄예요? 하면 안 되겠네. 절대 안 되죠. 네. 네. 자, 5번째 픽. 자, 이발소인 것 같은데 다음은 네, 이발소에서 사고 당시 이건 이 방글라데시의 한 이발소인데요. 네. 이발사가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기 위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있습니다. 이후 바람이 잘 나오는지 손에 갖다 댄 뒤 손님의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순간 드라이기가 그만 웬일이야. 엄청난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네. 저 좀 괜찮은가요? 네, 가게 안은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였지만 불길은 5초 뒤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순간에 불길이 이발사와 손님의 몸에 옮겨붙었고 네. 두 사람은 결국 화상센터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상처가 심한 탓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드라이기가 왜 갑자기 폭발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폭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발소의 허술한 환기 장치 때문에 밀폐된 내부 공간에 남아있던 화학 물질이 드라이기의 열에 반응한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네. 환기를 평소에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게 뭘까요? 네, 저기 멀리 헬리콥터 한 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축구장에 착륙을 시도하던 찰나였는데 헬리콥터에서 번쩍 불꽃이 튀더니 중심을 잃고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헬리콥터가 전깃줄에 걸려버린 겁니다. 네. 저러다가 혹시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헬리콥터는 늪지대로 추락을 했고요. 축구장에 모여든 시민들 사이로 탑승자 한 명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은 피를 흘리며 제 발로 걸어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이런 추락 사고를 당한 건데요. 정말 다행히도 조종사를 비롯한 탑승자 4명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기계 결함일까요? 아니면 전기줄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네, 헬리콥터는 최근 정비를 마친 상태였고요. 소방당국이 전선과 출동하기 전에 조종사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끝나기 직전에 오늘 양원보 앵커가 없이 이렇게 사건 반장을 진행하니까 제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뭐 네. 차분한 그런 진행이 그래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차분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상해요. 근데 이게 진행자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진행자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같이 네. 올라가는데 예. 진행자가 딱 이게 중심을 유지하니까 네. 중심대로 갔습니다. 박상희 선생님, 그럼 제가 내일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점잖은 진행도 좋아하고 양원보 앵커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양 반장님의 진행도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양원보 앵커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승희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 정도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건이 화나는 사건은 좀 같이 공분해 주시고 사건이 우리가 침착해야 될 사건은 좀 침착해 주시고 네. 또 재밌는 사건 또 네. 재밌게 해주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땐 가장 완벽하게 가장 확실하게 잘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또 저는 내일 빠집니다. 내일 빠지니까 네. 수요일 날 왔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같이 한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보 앵커가 이걸 꼭 메모했었어야 되는데 네. 많이 부족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원보 앵커가 없습니다만은 잘 쉬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사건 반장을 보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